네, 이슈 캘린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산업 일정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여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 얻어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항상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월요일의 일정 그리고 이번 주의 일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또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차례차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오늘 이벤트를 좀 말씀드리면요. 역시 그 녹색 기후기금 지원법 공포 및 시행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BMW i3 공개가 또 예정되어 있고요. 네. 또 30일에는 그 최대 규모 그 햇빛 발전소 암사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이 서울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형 풍력 발전 설비 인증 서비스가 또 산업부에서 30일부터 또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일에서 31일까지는 또 미 공개 시장위원회 FOMC가 열릴 예정인데 또 시장에 관심이 있죠. 8월에는 없고 7월 달에 열리는 FOM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1일, 8월 들어 첫 번째 이벤트가 되겠는데요. 그 스마트 클라우드 쇼 2013 행사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5개월 만에 8월 1일부터는 약 10% 정도 항공국제선 유류 할증료 인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유 원유 가격이 또 12.7%가 8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인데요. 우유 제품 가격이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400원 정도 또 상승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추후에 유제품의 가격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또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산업별 경제 쪽에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왔던 종목을 꼽으라면 페이스북을 꼽을 수 있겠고 그 전주와 그 전주 그러니까 7월 한 중순, 초중순에는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온 게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네. 이 테슬라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또 마침 BMW가 전기차 i3를 공개한다는 일정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 지지난주 들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벤트인데 바로 오늘이 되겠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이번 주 초에는 상당히 좀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가격 경쟁 구도, 그리고 저변 확대 가능성, 전기차 시장 개화 가능성, 그리고 전기차 관련 정부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던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 BMW i3 공개일이니까 그 이벤트와 더불어서 또 테슬라 비교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BMW i3 이제 드디어 공개가 되는데요. 11월 독일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판매가 될 예정이지만 그 공식 출시에 앞서서 이제 이 런던, 뉴욕, 베이징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동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내년 5월 정도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BMW 그룹에서는 7월 23일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순수 전기차인 BMW i3의 판매 가격을 34,950유로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한화 기준으로는 5,200만 원 정도가 조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미국 경제 그 전문지죠 포춘에서 이 테슬라와 BMW의 전기차를 비교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그 제가 한번 그 눈요기하시라고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S 상당히 돌풍을 일으킨 차종이 되겠죠. 네. 고급 스포츠카입니다. 그러네요. 가격대는 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BMW의 i3 이번에 이제 공개될 예정인 모델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좀 귀엽고 야무지게 생겼죠. 네. 역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전 시승 예약건이 10만 건 넘어서고 있는 상당히 기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표를 중심으로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준비된 표를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포춘의 비교 분석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델 S 테슬라의 제품이죠. 72,000달러 약 8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올해 2만 1,000여 대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제규어나 벤틀리,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이런 그 세 개 명차의 판매 대수를 모두 합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BMW i3 같은 경우는 이 4인승 컴팩트 해치백 모델입니다. 그래서 판매량 목표치는 4만 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 기술력 측면에서 보면은 우열을 가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가 앞서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충전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가 일단 그 상용화되기 위해서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충전 네트워크가 주유소처럼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미국 북동부 지역에 한 200여 개 정도의 고속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는 또 이 배터리 교환 시간을
94초대로 줄여서 기술 혁신을 이루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통 측면에서 보면은 BMW가 좀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 직판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BMW 같은 경우는 339개에 달하는 독립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차량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판매 측면에서는 BMW가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차기 신제품 측면에서 보면은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그 인기를 끈 모델 S 이외에도 이 모델 X 그리고 향후에는 2016년경에 이제 이 모델 S보다 작고 가격이 좀 저렴한 이 젠3라는 모델을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 반면에 BMW는 이 i8 이 쿠페하고 컨버터블 등의 모델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 모델들은 순수 전기차가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 모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BMW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이 BMW 새로운 서브 브랜드죠. 이제 i 시리즈가 되겠는데 이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토탈 전기차 서비스 솔루션을 같이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60도 일렉트릭 패키지라는 것을 통해서 집에서 충전이 가능하게 해주고 그리고 전기차 쉐어링 프로그램 등의 이런 새로운 방식의 토탈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뭐 최근 뉴스플로를 좀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104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의 CEO 에커슨이죠. 에커슨이 이 테슬라는 10년째입니다. 지금 네. 10년째인데 10년밖에 안 된 이 테슬라를 견제할 수 있는 이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만은 이 1,650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S가. 그래서 전기차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실 이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100% 순수 전기차라는 게 또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포르쉐보다도 가속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경쟁사들에게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 가장 그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부분을 꼽는다면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 차량 경량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리튬이온 건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 배터리팩 중량이 동급 차량 중에서 가장 가볍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강합니다. 배터리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용 2차 전지지만은 기존 건전지와 같은 생산 설비 사용합니다. 그리고 생산 원가와 수율을 개선시켰고요. 신규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해서 대규모 어떤 추가적인 자본 투자가 사실상 필요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슬라 효과 그리고 BMW i3 이 공개와 같은 이벤트들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이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그 테슬라 같은 뭐 성공 케이스가 또 아직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 BMW i 시리즈가 좀 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배터리 납품 그리고 이 관련 배터리 부품 업체들에 대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이제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전기차 핵심 바로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리튬이온 이 전지가 되겠는데 이 시장의 동반 성장 가능성, 이 기대감들 그리고 그에 따른 2차 전지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이 관련 소재 업체들에 대한 관심 더불어서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또 골드만삭스가 너무 과대평가됐다. 주가가 너무 많이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점점 또 신고가 수준으로 회복을 해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지켜봐야 할 점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BMW i3의 출시도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52주 최고가 쪽까지 올라간 종목들도 많은데 어떤 종목들이 있고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전기차 관련해서 좀 3주째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대형주 중에서 삼성 SDI 계속 지금 뭐 움직임이 좋죠.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테슬라 주가가 또 상승하면서 네. 오늘 SDI와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좋고요. 반면에 좀 샌디스 같은 주가가 또 하락하면서 하이닉스 같은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연동되는 흐름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아직 좀 유지해봐도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듯이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 SDI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후성을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 어떤 그 전기차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또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보시다시피 2차 전지 그리고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전해액과 분리막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리스트업을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PE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아직 바닥권에서 이렇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덜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지난 2차 전지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고,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업체, 예. 전해질 염이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장비 업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장비 업체 업체요. 중에서 이 PNT라는 기업입니다. 네, PNT도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네, 이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네.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양상이었고요. 이제 부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PNT는 지난해 7월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1위 롤투롤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롤투롤이라는 게 뭐냐면 이 회전 롤 사이에서 필름이나 소재를 감아서 다른 물질을 만드는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차 전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장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소재 사업부가 성장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FPCB라든지 MLCC 이쪽 IT 산업의 소재 장비를 생산하는 이쪽 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는 이제 스마트폰 성장세를 배경으로 해서 이 동박 소재라든지 프리즘 시트 이 장비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재 사업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4%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일단 이후에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사업부가 성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 관련된 내용 좀 더 부연해드리면 PNT의 2차 전지 사업부가 이제 2차 전지 구성 요소, 양극재, 묵재, 분리막 이쪽 원천 소재를 코팅하고 슬리팅하는 장비, 그래서 이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제일모직, LG화학, LG전자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2차 전지 업황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객사 발주가 지연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올해 3분기부터는 2차 전지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00% 이상 급증하는 매출 한 100억 원 정도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쪽 기준으로 해서 실적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소재 사업부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되면서 이 3분기부터는 2차 전지 사업부 실적까지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에서 100억 원 정도 매출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일단 영업이익률도 한 10% 이상 수준, 10에서 12% 정도 사이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한 760억 원 정도, 순이익 같은 경우는 한 80억 원 정도 따라 했을 때 이 PER 기준으로는 10배에서 11배 사이 정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매출이 쏠리는 좀 계절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2차 전지 최근에 이 관련 업체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향후 시장 개화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 보시면 좀 꾸준히 좀 횡보 구간이었죠. 고점 대비 좀 하락세가 이어졌었던 상황입니다. 주봉상에서 봤을 땐 장기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반응이 시작됐고요. 일봉 차트상에서는 24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최근에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이 조금 고무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업황 측면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저항대를 돌파했다라는 게 좀 의미 부여가 가능한 네. 상황, 11,000원대 장기 저항 구간 돌파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이던스 기준으로 PER 10배,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타 중소형 2차 전지 관련주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가장 저렴하다. 아까 제가 밸류체인상에 보였던 표 내에서는 좀 가장 저렴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0배, 11배라면 어느 정도 주가의 수준인 건가요? 일단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 업종 내에서 상대평 비교를 해야 되니까 PER 기준으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 오늘은 PNT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